그동안 리플 하면 뭐가 떠오르셨나요? 아마 100이면 100, 국경 간 결제나 송금용 토큰이라는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프레임이 완전히 박살나고 있습니다. 이제 리플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기업들이 재무제표에 쌓아두는 준비 자산, 즉 트레저리 리저브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얼마냐보다 중요한 건 누가 왜 사느냐입니다. 그동안 개인들이 공포에 질려 던지던 시장에 이제는 기업이라는 거대한 주체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글로벌 상장사 8곳이 리플을 기업 재무준비금으로 편입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 규모가 무려 합산 20억 달러를 넘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당장 20억 달러 어치를 다 샀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의 자금을 조달해서 리플 맷집 전략을 실행하겠다는 의사결정을 마쳤다는 겁니다. 이건 수급의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기업이 재무제표에 리플을 올리겠다는 건 단기 차익 보고 나가겠다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자산으로 취급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이 흐름의 중심에는 에버노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스스로를 공개 상장된 리플 트레저리 기업으로 설계했다고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현재 스펙 합병을 통해 나스닥 상장을 추진 중인데 티커명도 리플을 상징하는 SRP로 정해졌죠. 에버노스가 나스닥에 입성하게 되면 이제 일반 투자자들도 주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리플 트레저리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비트코인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있다면 리플에는 에버노스가 그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뜻이죠. 라인업도 정말 압도적입니다. 일본의 금융 거물인 SBI 홀딩스가 이미 2억 달러 규모의 앵커 투자를 약속했고요. 판테라 캐피탈, 크라켄, GSR 같은 업계 리더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리플의 공동 창업자인 크리스 라센까지 이 움직임에 직접적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는 점입니다. 리플 출신의 핵심 인력들이 경영 전면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리플 재단과 이들 기업이 얼마나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비트코인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모델을 생각하실 텐데 리플은 한 단계 더 진화한 모델을 보여줍니다. 비트코인이 단순히 사서 묻어두는 저장의 가치에 집중한다면 리플 트레저리 기업들은 사서 굴리는 액티브 운용을 지향합니다. 리플의 강력한 유틸리티를 활용해서 수익을 내고 그 수익으로 다시 리플 보유량을 늘려가는 구조입니다. 상장 지수 펀드가 가격만 추종한다면 이들 기업은 주당 리플 보유량 자체를 늘려가며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쓰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굴리느냐가 핵심입니다. 이들은 보유한 리플을 단순히 금고에 가두지 않습니다. 기관 대출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스테이킹, 랜딩 등을 통해 끊임없이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렇게 발생한 수익으로 다시 리플을 매수하는 복리 구조를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유통 물량은 계속 잠기게 되고 시장에 풀리는 매도 압력은 극단적으로 줄어듭니다. 수급의 바닥이 아주 탄탄하게 다져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참여 기업들의 면면입니다. 크립토 전문 기업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에너지 기업인 비보파워, 제약회사인 웰지스틱스, 농업기술 기업인 네이처스 미라클, 그리고 일본의 게임사 구미까지 업종을 가리지 않고 리플을 사겠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이건 리플이 특정 업계의 취향을 넘어 하나의 정식 자산 클래스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차트의 언어가 아니라 재무제표의 언어로 리플을 바라봐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이게 왜 가격에 엄청난 호재냐고요? 기업의 트레저리 자산은 개인 투자자들처럼 무서워서 손절하는 물량이 아닙니다. 이사회 결의와 공시 의무라는 복잡한 절차에 묶여있기 때문에 한 번 사면 쉽게 팔 수가 없습니다. 시장에 절대 나오지 않는 다이아몬드 핸즈 물량이 20억 달러 규모로 쌓인다고 상상해보세요. 가격이 떨어지면 기업은 오히려 재무 비율을 맞추기 위해 더 매수하는 학습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하방 지지선이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력해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냉정하게 체크해야 할 조건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걸 3가지 스위치라고 부르는데요. 첫 번째는 에버노스의 나스닥 상장이 실제로 성공하느냐입니다. 2026년 1분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때 실제 조달되는 현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규제 당국의 승인을 완벽히 받아내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이 스위치가 켜지는 순간 리플은 제도권 금융의 중심부로 강제 진입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상장 지수 펀드와 기관 펀드 자금의 흐름입니다. 기업 트레저리가 장기적인 수급을 담당한다면 상장 지수 펀드는 시장의 활력과 단기 수급을 담당합니다.
코인쉐어즈 같은 주간 리포트를 통해 기관 자금이 순유입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트레저리 매수와 상장 지수펀드 수요라는 이중 엔진이 동시에 돌아간다면 리플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폭발력을 보여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문서 기반의 실행 증거입니다. 단순한 뉴스나 기사는 세력이 뿌리는 찌라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되는 공시 문서나 분기 실적 발표의 주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실제로 리플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파트너십이 실제 집행되고 있는지 문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데이터가 쌓일수록 내러티브는 확신이 되고 확신은 곧 수익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이제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만약 에버노스의 상장이 성사되고 기관 자금이 꾸준히 들어오는 시나리오가 펼쳐진다면 리플 4달러, 10달러는 단순한 희망 회로가 아니라 수급으로 증명되는 현실이 될 겁니다. 반대로 실행 증거가 부족하고 계획이 지연된다면 다시 과거의 지루한 흐름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십시오. 거대 자본과 상장사들이 움직이는 건 절대 가벼운 결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리플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모멘트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8개 상장사의 20억 달러 선언은 정체성 전환의 신호탄일 뿐입니다. 물론 과정은 험난할 수 있고 변동성도 크겠지만 체질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은 명확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스위치를 모니터링하면서 데이터로 확인하십시오. 리플의 가치가 재평가되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